지난해부터 쌀값이 급등했지만 농민단체들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어떤 내막인지 유튜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쌀값을 더 올려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거셉니다. 급기야 며칠 전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5년 전에 21만 7천 원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, 민주당이. 근데 여당 되고서 19만 6천 원 제시한 거예요. 이게 농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. 그런데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. 가뜩이나 쌀값이 올라서 밥상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더 올리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,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실제로 현재 쌀값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30%가 넘게 그야말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. 당연히 서민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농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최근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워낙 많이 내려갔던 가격을 회복하는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. 쌀값이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의 경우엔 무려 1990년대 중반의 가격과 비슷했습니다. 그렇다면 다른 생필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?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8년, 당시 450원이었던 라면의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84%가 올랐습니다. 그리고 소주값은 120%,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은 140%나 올랐습니다. 그런데 쌀값의 인상률은 보시는 것처럼 20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과정에 어찌됐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. 정부는 쌀값이 일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농민들에게 돈을 줘서 소득을 보존해 줍니다. 이렇게 준 돈이 2016년 생산분에만 보시는 것처럼 1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느는 건 맞지만 반대로 쌀값이 너무 떨어져도 당장 살 때야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. 사실 쌀값 문제는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장기적으로 쌀 산업을 어떻게 할지와 맞물린 복잡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YTN 유튜권입니다.